7번째 케이스 매입 부가세예요. 자, 매입 부가세는 매입과 관련된 자료를 입력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근데 이전에 6번째 케이스가 매출 부가세였으니까 그러면 여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물건을 사가지고 오면 원래 정상적으로는 구매 관리가 있을 거라는 거죠. 사온 쪽. 그럼 구매 관리에서 당연히 본인들이 세금 계산서로 사왔는지 계산서로 사왔는지 신용카드를 사왔는지 입력을 해요. 그럼 그 입력했던 부분에 대해서 무엇하면 회계 처리를 하면 그 부분이 회계관리 쪽에 무엇으로 우리는 미결전표를 행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미결전표를 무엇 하셔야 돼요? 승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이 어디에 우리 장부와 재무제표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류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근데 우리는 구매관리 쪽에서 사가지고 온 세금계산서를 전표 입력에 가서 직접 입력하겠다. 우린 지금 그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입력하겠다. 라고 하면 똑같아요. 지금 유원규 사원은 수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승인이 들어오지만 미결이면 꼭 승인은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린 직접 입력하는 방식 들어가는 부분. 자,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에 대한 얘기도 여기 등장하겠죠. 매출 부가세 얘기했을 때 부가세 예수금 계정이 있어야만 부가가치세 관련된 서류에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관리 항목을 잘 해야 된다. 그럼 여기는 똑같이 매입이니까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에 관리 항목을 반드시 넣어줘야만 무엇이 된다. 우리 부가세 신고서라든지 관련된 첨부 서류에 작성이 된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제 못 받는다는 매입세액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그게 여러분 세무사랑이나 또는 스마트에이는 54 불공이라고 코드를 써요. 근데 여기는 20번대 코드를 써요. 매입부가세가. 그러면 24번에 매입불공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입불공제에 대한 부분은 우리 화면에서 어떻게 입력해서 부가세 대급금이랑 연동이 되는지 그거 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면세 매입이 있을 거고 영세율 매입이 있겠죠.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한 거 여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이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들어올 거고 부가세 나는 뭐로 가고 0으로 갈 거예요. 네, 0으로 가고 그리고 관리 항목의 내용을 넣어서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 뭐 여기 아래 5번은 매입세 불공제 부분이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면세 매입하고 앞쪽에서는 면세 매출하고 영세 매출하고 수출 얘기를 했었다라면 매입 쪽에 오면 면세 매입하고 영세율 매입하고 그리고 매입세 불공제에 대한 걸 자꾸 강조를 해요. 근데 부가세가 없어도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무 구분은 특별한 건 없어요, 여러분. 여기 똑같이 입력하는 거라서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21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근데 진짜 내용들이 많이 등장이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면세로 매입했던 거 의제 매입이라든지 재활용 폐점 공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공제율별로 입력을 해버려요. 아예 입력할 때부터 103분의 3의 공제인지 102분의 2의 공제인지 108분의 8의 공제인지 106분의 6의 공제인지 그 공제를 처음부터 설정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가 많아져요. 그래서 23 면세에 가서 지금 다시 세부적으로 이 사유 코드 선택을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의제 매입 쪽에 서식을 내긴 해요. 근데 전표 입력해서 불러오는 거 내지 않고요. 서식에 직접 치는 걸 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수업이 끝나면 부가가치세 관리에 가서 관련된 서류 몇 가지를 볼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시험 목적상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들이 또 이제 등장되는 부분. 그리고 24 불공에는 불공제 사유 똑같습니다. 이거 입력하시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명세세에 당연히 자동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쭉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26번에 가면 의제 매입과 관련돼서 나오는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유형 번호들은 조금 매입 쪽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기본 큰 틀은 같은데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더 세분화가 돼서 이렇게 쪼개서 씁니다. 사유 코드로.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부분.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외우시지 않아도 돼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매입부가세 과세 매입의 첫 번째 예제부터 갈게요. 자, 전표 입력 8월 2일로 갈 건데 여러분 우리 지금 메뉴가 한가득 열려 있잖아요. 전부 다 닫을게요. 네, 상단에 우측 마우스 눌러주시고 우리 모두 닫기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저장하겠냐고 묻는 메시지가 나오면 우리 그냥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왜 나오냐면 부가세 신고서라든지 다른 부분의 내용들 중에 우리 저장이 안 된 게 있어서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닫아주시고
자, 그럼 모두 다 종료가 됐으면 저희는 전표 입력부터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 장부 관리에 가셔서 전표 입력을 열어주세요. 자, 전표 입력 더블 클릭해 주시고 다른 8월 2고요. 그래서 8월 2일 당연히 사원은 유언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의 유언규 8월 그리고 일자는 생략하고 내려올게요. 자, 인천지사 자재부 이우영은 인천 공장에서 사용할 원재료 6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자, 주식회사 제일로부터 구입하고 대금은 전액 현금 지급하였다. 자, 여기 유의사항. 여러분 제가 사업장 정확하게 잘 하시라고 했어요. 사업장. 그럼 여기 보시면 인천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재부 이우영이 어디서 쓸 거? 인천 공장에서 쓸 거를 무엇하였다? 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받을 때요. 인천 공장으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는 본사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형태를 띠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되세요. 그리고 이 요건에 따라서 이제 뭐 총괄납부자인지 사업자 단위과세자인지 요건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인천 공장에서 사용할 원재료 600만 원 우리 구입했고 돈은 현금 줬다. 그런데 전자세금 계산서는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수치하였다. 자, 이들은 세금 계산서를 무엇으로 받았다? 공급받는 자로 받아왔대요. 아니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공장에서 사용할 거 본사에서 발주했나 보죠. 문제될 건 없거든요. 네. 그 본사에서 발주해서 공장의 입고지를 그러니까 원재료의 입고지를 어디로만 지정해 주면 돼요. 인천 공장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업장 꼭 확인하실 것. 그러면 저희 이름 며칠 2일 넣어주시고 유형은 일반입니다. 자, 구분란에 가셔서 우리는 지금 무슨 부가세? 매입부가세. 몇 번? 5번이죠, 여러분. 자, 5번 넣어주시면 되시고 또 팝업창에 들어옵니다. 자, 거래처 안에 제1이라는 거래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표 유형 F2번 눌러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긴 두 개가 뜨죠. 우리 매출에선 여러분 그냥 매출 전표 이거 하나만 떴잖아요. 근데 매입은 매입 전표와 자산 구입 전표로 구분이 돼요. 자, 매입 전표는 우리 일반적으로 일반 매입에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자산 구입 전표는 말 그대로 우리가 고정자산의 성격에 해당되는 자산들을 샀다. 이런 식의 의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매입 전표 선택합니다. 자, 본사로 받아왔으니까 사업장 1000번 그대로 둡니다. 자, 세무 구분에 가셔서 이제 무슨 정리하시면 될까요? 네, 세무 구분에 가셔서 우리는 F2번 눌러주시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원재료 매입은 우리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받는데 전혀 하자가 없죠. 그럼 몇 번? 20일 과세를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신고 기준일자는 전표일자 그대로 갈 거니까 그대로 내용입니다. 자, 주식회사 제1 전자니까 그대로 엔터. 공급가액은 600만 원이었죠, 여러분. 600만 원 넣어주시면 60만 원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자, 고정자산 과표는 말 그대로 고정자산 구입했을 때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관계없으니까 내려옵니다. 관리 항목에 가셔서 부서는 누구이죠, 여러분? 자재부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이우영이죠. 그래서 이우영. 증빙은 무엇을 받아왔다?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다. 매입은 매우 중요하다. 증빙란, 매출은 생략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우리는 1번 세금 계산서 선택을 합니다. 자, 부가세 적용은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현금 주었다고 했으니까 현금란에 얼마 넣어주셔라? 66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추가적으로 더 입력할 거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짜증나는 일이 생깁니다. 아니, 나는 원재료 사왔다고. 그쵸, 여러분? 우리 원재료 사왔어요. 근데 기본 계정이 뭐로 세팅되어 있다? 상품. 그럼 우린 또 뭐 해주셔야 돼요? 원재료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린 여기서 원재라고 코드 자리에서 원재라고 넣어 볼게요. 자, 그럼 원재료 코드가 쫙 뜨겠죠. 149번, 150번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 우리는 몇 번? 여러분 여기 뒤에 가로 열고 글씨가 없는 게 제조업이 쓰는 원재료예요. 뒤에 도급과 분양은 건설업에서 쓰는 거예요. 149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코드를 원재료 코드로 변경합니다. 자, 증빙란 또 지워졌죠. 매입은 증빙란 빠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1번 꼭 넣어 주십시오. 자, 품번 관계없고 수량도 지금 관계없고요. 타계정 구분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쪽은 그대로 넘어올게요. 부가세 대급금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 자, 우리 1000번 사업장
공제가 가능한 20일 과세, 신고 기준일 동일하게 가자. 자, 우리 무슨 공급가액은 600이고 세액은 6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나는 공란인 게 정산이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받아왔고 우린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전송도 정상적으로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가 여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변에 가셔서 우리 현금 받았죠, 여러분?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죠. 네, 우리는 그냥 헤드 쪽 두 번째 라인을 선택해서 우리 자동 저장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번호란에 숫자가 들어와야 한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예제, 두 번째 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쭉 넘어가시면 두 번째 예제. 자, 매입부가세 과세 매입의 2번은 우리 8월 4일 거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8월 4일 거래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네, 이 자리 제가 뭔가 입력했을 때 위치가 좀 바뀌었어요. 자, 내용 볼게요. 인천지사 자재부 이우영. 자, 그리고 인천지사에서 사용할 원재료 A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3,000개, 단가는 3,000원. 자, 그래서 9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주식회사 미래로부터 구입. 대금은 전액 외상. 아까는 뭐로 줬어요, 여러분? 현금. 이번엔 외상. 자, 우리 세금계산서 누구로 받았는지 꼭 확인하셔라. 전자세금계산서는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취하였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우리 요거 입력해 주시면 되죠. 이런 어려운 부분 없네요. 자, 들어가셔서 품위는 해당 사항 없어요. 유형은 일반 가시면 되고요. 구분란에 가셔서 매입부가세 5번 입력합니다. 자, 거래처 정보에는 누구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미래라는 거래처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전표 유형은 우리 일반적인 매입 전표죠. 네, 그러면 1000번 넣어주시면 매입 전표 들어오겠네요. 본사로 받았으니까 1000번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고 사유 구분은 우리 공제받는데 전혀 하자 없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몇 번? 20일 과세 매입을 선택하셔라. 신고 기준일 동일하고요. 전자세금계에서 받았으니까 맞습니다. 자, 공급가액은 900만 원이네요. 900만 원 넣어주시면 세금 90만 원 자동 반영이 됩니다. 고정자산 매입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엔터 쳐서 내려오고 우리는 부서 입력을 합니다. 또 어느 부서이다. 자재부. 그리고 담당자는 누구요? 이우영입니다. 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세금계산서 1번 넣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내려오시고 우리 어느 자리에 이제 지급 정보에 가서 아까 수금 정보였잖아요. 네, 지급 정보에 가서 나머지 돈 받은 거 조건 입력. 근데 외상이죠, 여러분? 그럼 미지급금란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아직 못 준 돈이란 표현이겠죠.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외상매출금이 자동 형성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차변이 상품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146번 상품을 우리 몇 번이요? 149번 원재료로 무엇하자? 변경하자. 그런데 증빙란이 지워졌어요. 반드시 입력합니다. 증빙 1번 꼭 넣어주시고요. 자, 품번 안 넣을 거예요, 여러분. 자, 수량 우리 넣어볼까요? 3,000개. 아이고, 다 계정 구분이었네요. 자, 수량란에 가서 3,000개. 단가 얼마죠? 3,000원. 자, 이렇게 필요하면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부가세 대급금에 가셔서 해당 사항 한 번 더 점검합니다. 1000번 사업장이고 공제가 가능한 세무구분 21번. 자, 신고 기준일 동일하게 가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공급가액은 900입니다. 자, 그리고 세액은 90만 원 나올 거고요. 다른 사항은 더 점검할 건 없네요. 자, 외상, 매입금, 대변에 자동 형성됐고요. 우리 거래처 문제 없죠. 네, 그럼 이대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헤드 쪽에 라인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동할게요. 그래서 번호 들어왔으니까 저장이 됐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예제로 들어갈게요. 자, 세 번째 예제는 또 어떤 예제인지. 자, 8월 6일입니다. 그래서 일자는 8월 6일. 자, 관리부 유원규는 인천지사 자재부에서 요청한 원재료 3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주식회사 제일로부터 구입. 자, 전자세금계산서는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전액 당사 발행 약속어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음 발행해서 줬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우리가. 그러면 뭐라고 쓰시면 돼요? 지급어음이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었다, 외상으로 지금 돈 못 주었다, 난 이번에 어음을 주었다. 그냥 유형별로 연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입력을 해보죠. 자, 우리 품위번호 안 넣을 거니까 엔터. 유형은 일반, 구분은 매입부가세 5번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거래처 정도는 제1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전표의 유형은 1000번 매입 전표. 사업장 1000번입니다.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자, 세무의 구분은 공제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뭐로 가셔라? 20일 과세로 가셔라. 신고 기준일 동일하게 들어오시고 전자세금 계산서 여 선택이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자, 공급가액 자리는 뭐로 가시면 될까요? 우리 300만 원의 부가세 별도. 자, 이렇게 해서 300에 30 나오게끔 해주시고, 자, 그리고 부서 자리에 가셔서 우리 인천지사 무엇이죠? 자재부입니다. 자, 사원은 누구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사원 이름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안 줬네요? 이름 안 줬으면 공란으로 가시면 되겠죠? 여러분 증빙은 뭐 받았어요? 세금 계산서. 그러면 몇 번? 1번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부가세 적용은 수정 안 할 거니까 넘어가시고, 이번엔 무엇으로 결제했다? 어음으로 결제했다. 그럼 어음 자리 가셔서 얼마? 330만 원 입력해 주시고 마무리. 자, 그런데 어음은 은행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지급처 넣어주시면 되겠죠. 금융거래처 자리에서 F2번 눌러주시고요.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고민해 보실 게 뭐냐면 국민은행 뭐로 가야 되지? 우리 어음이요. 국민당자를 통해서 받아왔어요. 그쵸? 네, 이거랑 연동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당자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아, 나 이거 선택이 조금 어려워요. 라고 하시면 이 자리 무엇 하셔도 된다? 공란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밖에서 넣어도 되니까요. 자, 지금 예정일은 여러분 만기일이에요. 소위 말해서. 그러면 이 어음의 만기일은 언제이다? 2021년 11월 6일. 우리가 지금 2021년도 세팅값을 넣기 때문에 전 이렇게 넣죠.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적용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전표가 쫙 펼쳐지죠. 그런데 상품이 아니라 나는 뭘 사왔다? 원재료. 자, 146번 상품을 뭐로 변경한다? 149번 원재료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149번 원재료 입력. 자, 근데 증빙이 또 지워졌으니까 증빙 1번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됐을까요? 자, 품번 넣지 않을게요. 소량이라든지 우리 타계정에 대한 부분들도 다 생략하겠습니다. 뭐 사실 넣을 것도 없지만. 자, 부가세 대급금에 갑니다. 자, 부가세 대급금에서 수정할 게 있는지 확인. 1000번 사업장 20일 과세 매입. 자, 신고 기준일 전표일자와 동일하게. 자, 공급가액은 300에 30. 자, 세금계산서 전자로 소치했으니까 요건 정리 다 됐죠, 여러분? 네. 그러면 우린 지급어음에 갑니다. 대변, 지급어음. 자, 지급어음은 지금 내용 보시면 어음번호 자리 공란으로 가시면 안 되죠. 그쵸? 네, 그러면 어음번호 자리 가셔서 코드 도움 F2번 눌러주시면 우리 등록해놨던 어음을 조회할 수 있죠. 그래서 다가 3112, 1002라고 되어 있는 번호. 그러면 이 번호 그대로 선택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들어오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만기일자가 아마 들어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만기일자가 11월 6일이 왜 들어와져 있냐면 우리 아까 부가세 대급금 입력하는 팝업창이 있었죠. 근데 그 창에서 지급 예정일자 넣으면 이 만기일자가 자동으로 들어와져요. 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우리 작은 과목 별도로 설정하는 거 얘기한 적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끝나는 부분이에요. 됐을까요? 그래서 정리할 부분. 그래서 우리가 어음을 받아왔을 때 내가 어음을 발행해서 주었을 때 또는 내가 갖고 있었던 어음을 배서 양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반드시 무엇 하셔라? 우리 이 관리라고 하는 항목을 정확하게 넣어서 어음 관리까지 다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자, 여기까지 입력하시고 이제 프로세스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는 매입과 관련된 세금 계산서 받아왔죠. 그럼 부가세 신고할 때 반드시 무엇을 내셔라? 세금계산사개표를 반드시 내야 되겠죠. 그럼 세금계산사개표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자, 그리고 과세 기간은 7월부터 9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장 그대로 갈 거라서요. 그대로 엔터 1000번 사업장 맞고요. 그리고 2021년도 7월부터 2021년도 9월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우리 매입이에요, 여러분. 여기 구분란 꼭 바꿔주실 것. 우리는 매출이 아니라 매입입니다. 정기신고는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엔터를 치고 들어가면 데이터가 없는데 불러오겠다라고 묻죠. 그럼 우리는 무엇 하셔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어디로 가자? 전자세금계산서 분 11일 이내 전송분에 갑니다. 그러면 제일은 2건, 미래는 1건.
그래서 우리 공급가액은 3건 더해서 1,800이라고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매입 첫수 2군데, 매수는 3매. 됐을까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입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은 이렇게 세금 계산서로 매입한 부분은 어디에 반영이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는 위치까지 봐야 되겠죠.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부가세 신고서라고 되어 있죠.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우리 과세 기간은 똑같이 7월부터 9월을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장별 그대로 두시고 엔터. 본사 맞죠, 여러분? 그리고 내가 지금 조회하고자 하는 과세 기간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021년도 7월 1일부터 2021년도 9월 30일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저장했던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여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새로운 자료 불러와야 되죠. 그러면 상단에 무슨 키 꼭 눌러주시라고요? 불러오기. 그래서 불러오기 버튼 눌러주시고 우리 이해하면 세로 불러오기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수치분에 일반 매입에 1,800에 180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네,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게 맞겠죠. 됐어요, 여러분? 우리 다 원재료 매입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매입에 들어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일반 매입 해봤으니까. 그럼 고정자산 매입을 또 해봐야 되겠죠. 그쵸? 자, 고정자산 매입 4번째 예제입니다. 날짜는 지금 거래일자는 8월 13일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다시 전표 입력이라는 데 가주세요. 그래서 전표 입력 들어가 주시고 자, 일자 8월 13일이라고 했으니까 13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은 일반이고요. 자, 이 상태 커서 멈춰놓고 저는 글 좀 잠깐 읽을게요. 예제. 관리부 유언규는 인천지사 생산부에서 사용할 기계장치. 자, 절단기 한 대를 샀고요. 공급가액 800만 원, 부가세 별도랍니다. 전액 외상이래요. 그런데 우리 이 외상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되죠. 기계장치 유형자산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재고자산을 제외한 외상은 다 뭐로 간다? 미지급금이죠. 네, 미지급금 처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동광전자로부터 1년간 무상 AS 조건으로 구입하고 우리는 전자가 아니라 뭘 받았다? 종이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종이 받았다고 합니다. 자, 세금 계산서는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취하였고, 근데 여러분 동광전자가 거래처 정보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래처 코드 4001번에 동광전자 등록해달라고 지금 줬네요. 그러면 전표 입력하기 전에 어디부터 갔다 오셔라? 거래처 등록부터 갔다 오셔라. 그럼 거래처 등록은 어디에 있었죠, 여러분? 시스템 관리 쪽에 기초정보관리 쪽에 있었죠. 그럼 기초정보관리 가시면 일반거래처와 금융거래처가 있네요. 우리는 일반거래처 등록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전표 입력해서 거래처 등록을 직접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요. 그러면 일반거래처 등록 더블 클릭해 주시고 우리 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래처의 구분은 반드시 뭐로 가야 될까요? 그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네, 우리 반드시 일반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코드 자리에 가셔서 4001번이라고 넣어주시고요. 거래처의 이름은 동광전자입니다. 그리고 구분은 일반.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 자리가 노란색으로 들어올 것이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에 가셔서 2045321266을 입력. 자, 내려오셔서 우리 대표자 이름은 정민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내려오셔서 정민철. 자, 업태는 뭐로 되어 있냐면 제조. 종목은 기계 제작하는 회사인가 봐요. 기계 제작. 자, 그리고 다른 사항은 없으니까 더 입력 안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종이인 사람들은 우리 무슨 부분? 전자세금 계산서 여부 자리를 반영으로 둘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이런 경우는 미반영이 맞겠죠. 네, 여기까지 설정하겠다라면 이 자리 이렇게 미반영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 시작 일자는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래처 등록은 필요하면 이렇게 들어와서 하셔라. 자, 일반 거래처 등록 그대로 열어놓고 우리는 전표 입력에 다시 갈게요. 자, 그럼 전표 입력에 오셔서 우리는 매입과 관련된 거죠. 그럼 매입부가세 몇 번? 5번입니다.
자, 5번 눌러주시고 팝업창이 오픈이 되면 거래처에 누구 넣어주시면 되고요. 우리 동광이라고 조금 전에 입력했던 4001번. 자, 전표의 유형에 가셔서 전표 유형은 몇 번을 넣어주시면 되신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1000번 넣어야 돼요. 2000번 넣어야 돼요. 라고 하는데 제가 2000번 넣어도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1000번 넣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고정자산 있어요. 그래서 전표 유형에 F2번 누르셔서 자산 구입 전표가 아닌 1000번을 넣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러면 매입 전표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계전자 본사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무 구분은 매입세 공제받는데 문제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그럼 20일 과세 그대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신고 기준일자 동일하게 갈 거니까요. 그대로 내려오시면 되고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반영 여부 이번에 부로 들어올 거예요. 네, 그 자리 선택 안 하면 여러분 여기서 선택 다시 하시면 돼요. 네, 부.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고 공급가액 얼마인가요? 우리 공급가액 800만 원입니다. 그럼 세금 80이 자동으로 들어오겠죠. 자, 그런데 얘가 기계장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부가세 신고서에 고정자산 매입에 가야 하고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고정자산 매입 부분이 있으면 우리 부가세 신고할 때 뭐 같이 내셔라?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의 설정을 여기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정자산 과표에서 F2번 눌러주시면 팝업창이 떠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건물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고, 기타 감가상각자산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에 국세청이 집계에 대한 걸 구분해 줬다고 했잖아요. 그대로 들어오죠. 자, 우린 기계장치예요. 그럼 이 기계장치에 뭐라고 쓰면 될까요? 우리 뭐 사왔어요, 여러분? 절단기. 자, 그럼 절단기라고 넣어주시고 공급가액 얼마? 800. 부가세 얼마? 80만 원이죠. 건수는 한 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다 끝났으면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고정자산 과표에 800에 80이 들어와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관리 항목에 오셔서요. 자, 이 기계장치는 어느 부서에서 쓴대요? 생산부에서 쓴대요. 자, 사원 이름은 없어요. 자, 증빙은 우리 뭐 받아왔다? 세금계산서. 그러면 1번에 있는 세금계산서 선택. 자, 우리 부가세 적용은 안 고치자. 자, 그대로 넘어갑니다. 우린 전부 다 무엇이다? 외상이라고 했어요. 외상, 전액 외상. 그러면 미지급금 자리에 880 그대로 두시면 되죠. 네, 880 그대로 두시고 적용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상품과 외상 매입금 들어오죠. 근데 우리는 상품과 외상 매입금 아니에요. 반드시 고쳐야죠. 자, 146번에 있는 상품은 무엇으로 고쳐주시고 기계장치 206번으로 고쳐주시고 자, 그리고 증빙란에 가셔서 반드시 우리 1번 세금계산서 꼭 넣어주시고 자, 프로젝트 입력 안 할 거고요. 사용부서는 생산부에서 쓴다고 했으니까 생산부. 자, 자산코드 부분 별도로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여기서는 자, 수량에 대한 거 넣고 싶다 그러면 한 대니까 1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내려오셔서 부가세 대급금 쪽입니다. 자, 부가세 대급금은 우리 쭉 내려오시면 사업장은 현재 1000번이죠, 여러분. 그리고 세무급은 21번은 맞아요. 신고기준일자, 전표일자 동일하게 가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 공급가액 얼마? 800. 세액은 80. 그런데 이전까지 입력했던 거랑 달라지는 건 뭐다? 고정자산 과표라고 하는 이 자리에 금액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이 부분.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입력한 요 계산서, 요 세금 계산서는 종이였어요, 여러분. 그럼 이 자리가 여로 가면 안 돼요. 반드시 부. 그리고 그래서 그 부로 넣어주면 여기 전자와 국세청 자리가 부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우린 라인 벗어나야죠. 여러분 외상매입금 아니에요. 이 자리 가셔서 무엇으로? 미지급금 253번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거래처 동강정자는 동일하게 갑니다. 우리 적용은 안 바꾸기로 했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갈게요. 교재는 다 싹 바꿔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증빙을 나는 부채도 넣고 싶다. 그러면 우리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매입한 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이죠. 그럼 증빙 1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미지급금의 부서를 우리 누구로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생산부로 넣어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죠, 여러분? 이 돈 생산부에서 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생산부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생산부의 미지급금 발생분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한테 중요했던 건 여러분 부가세 대급금 135번에 고정자산 매입이 들어오면 우리 고정자산 과표자를 무엇해야 된다?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실수하지 마실 것. 그래서 우리 이 전표 유형엔 이 매입 전표를 써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부분은. 그런데 이 부분 당구정 표시 페이지 해드렸어요. 고정자산 매입에 대한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정자산 과표라는 부분에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이 부분이 어디에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 우리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에 또 자동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세금계산서 거래입니다. 그럼 세금계산서부터 먼저 볼게요, 여러분. 우리 세금계산서께표 열어놨으니까 그대로 클릭해 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는 상단에 불러오기 버튼이 있으니까 불러오기 눌러주시면 우리 세금계산서 부분에 자료가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 전자세금계산서 부분에는 절대 안 들어와요. 왜냐면 우리는 전자였어요, 종이였어요. 종이에요. 종이는 어디에 자료가 보여지더라. 그럼 종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외라는 자리 있어요. 전자 11일 경과 전송분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 자, 요 자리에 모여요. 자, 회계 1급 시험 준비하실 때 지금 ERP 말고의 전산. 자, 종이 세금계산서 물어보면 세금계산서캡 들어가시고 전자세금계산서 외라고 되어 있는 자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체를 물어볼 땐 전체 탭에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서도 이런 문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집계가 됩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갈게요, 여러분.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저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먼저 일어났으니까 전 부가가치세 신고서 먼저 갈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지금 입력한 건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고정자산 매입이죠. 그럼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상단에 불러오기 먼저 할게요. 사실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건 근거 서류가 따로 있는데 그거는 역으로 가볼게요. 저희는 자, 기존 데이터 삭제하고요. 새로 불러오기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정자산 매입에 누가 들어와져 있다? 800에 80만 원 들어와져 있는 거 보이시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무슨 서류 꼭 같이 내야 된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그러면 부가가치세 관리 쪽에 가시면 우리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보이죠? 자, 그러면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우리 정리해 주시면 되네요. 자, 사업장별로 두시고 우린 첨번 사업장입니다. 기간은 2021년도 7월부터 2021년도 9월까지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그대로 우리 엔터 눌러주시거나 뭐 조회하시거나 그럼 여러분 지금 보세요. 자, 지금 오픈은 됐어요. 그쵸? 오픈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감가상각자산 취득 내역의 명세라는 건 오픈이 됐어요. 그런데 상단에 반드시 뭘 눌러야 된다? 불러오기 눌러야 돼요, 여러분. 그럼 불러오기 눌러주시면 자, 이미 작성된 데이터는 삭제되고 우리 세무구분 이렇게 입력했던 거 중에 고정자산 과표에 입력한 게 있으면 나 불러올 거야 라고 묻죠. 여기 이러면 나오죠. 자, 시험에서요. 이런 걸 내는 경우가 있어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에 반영되는 세무구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불러오기 버튼 누르면 여기 세무구분 21과세, 22영세, 24 매입불공, 25 수입, 27 카드 매입, 28 현금 영수증 매입, 41 카드 기타 이렇게 번호 나오죠. 요거를 사지선다해서 없는 거 찾으면 돼요. 반영되는 거 그러면 있는 거 찾으면 되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없는 거 써줄 거거든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우리는 이해 눌러줍니다. 그들의 추진 이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분명히 전표 입력했어요. 근데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바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 불러오기를 해줘야만 불러줘요. 그것 때문에 어떤 유형을 부르냐라는 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출제자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기계장치 들어왔고 800에 80 맞죠, 여러분? 됐을까요? 네, 이렇게 서류가 움직입니다. 우리 교재는 세금계산사께표 다음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가 먼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요 위치에 내용이 들어온다는 거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매입부가세에 영세라는 매입을 또 가보죠, 여러분. 영세 매입. 끝이 보이죠, 여러분? 이제 영세 매입이 나오면 이제 뭐 나올까요? 면세 매입 나오겠죠? 면세 끝나면 뭐 나올까요? 공제 못 받는 게 나와야 되고요. 그거 끝나면 뭐 나올까요? 카드 매입 나오겠죠? 항상 패턴이 비슷해요, 여러분. 자, 영세 매입의 날짜는 현재 며칠이냐면 8월 20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는 저희 닫을게요, 여러분. 네, 그러면 우린 여기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또는 ES키 눌러주시거나 우측 마우스 누르시거나. 자, 전표 입력에 가주시고 일자는 지금 8월 20일이니까 20일 입력을 하고 읽어볼게요. 자, 인천지사 자재부 이유영은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수출품의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 비재료라고 되어 있고요. 200만 원 영세율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주식회사 제일로부터 외상으로 납품받고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본사로 하여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리는 유영규 씨 보고 하래요. 자, 그럼 품위 번호는 입력 안 할 거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엔터. 자, 그리고 유형은 일반. 구분해 가셔서는 매입부가세 5번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거래처는 누구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제1이네요. 네, 제1 넣어주시고 엔터. 자, 전표의 유형은 몇 번을 가자. 우리는 매입 전표 1000번 들어가시면 되겠죠. 제 거는 왜 갑자기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화면은 잘 보이시나요? 혹시 화면 또 안 보이나요? 현재 화면? 누가 대답 좀 해줄래요? 잘 보여요? 혹시 화면 안 보여요? 잘 보여요? 다행이네요. 아니 갑자기 얘가 멈춘 상태에서 돌아가서 또 걱정이 돼서요. 자, 다시 돌아왔네요. 전표 유형 1000번 넣어주시면 되겠죠? 매입 전표. 자, 그리고 우리 본사 그대로 내려오시면 되고요. 세무 구분은 여러분 영세 매입이에요. 그러면 20일 과세가 아니라 22 영세라는 번호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2 영세를 사용합니다. 자, 신고 기준이 그대로 내려오고요. 전자였으니까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공급가액은 얼마 넣어주시면 되죠? 200만 원이네요. 200. 자, 부가세 당연히 0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액나는 비활성화. 자, 고정자산 과표 쪽은 관계없습니다. 자, 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자재부에서 쓸 거고요. 그리고 사원은 누구? 이유영. 그래서 이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가지고 왔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대금은 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미지급금은 외상 상태로 그냥 둘 거죠. 네. 그리고 하단에 적용 버튼을 눌러주면 반영이 됩니다. 근데 우리 원재료 사왔으니까 여러분 146번 상품을 다 뭐로 바꿔주셔라? 우리 149번 원재료로 변경. 자, 근데 징빙이 지금 현재 제가 징빙 안 넣고 들었어요. 제가 실수한 거죠, 여러분. 징빙 아니니까 징빙란 다 비어있죠.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우리 징빙란에 가셔서 세금 계산서였어요. 1번 징빙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품번이라든지 수량 부분, 그리고 단가는 모두 다 엔터. 자,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자리에 가셔서 우리 증빙란 이 자리도 입력할게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 1번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자, 사업장 1000번이고 22 영세 맞습니다. 신고 기준에 문제 없으시고요. 자, 공급가액 200, 세금 공란이어야 정산. 자, 그리고 전자로 발급했고, 전자로 발급된 세금들 받았고 정상적인 부분이니까 이 자리는 다 여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도 마무리가 됐어요. 자, 우리 외상매입금, 이런 외상매입금 수정할 사항 있으신가요? 없죠. 네, 그러면 이 부분 다 되셨으면 우리는 헤드 쪽에 있는 라인 벗어나서 저장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세 매입도 세금 계산서 매입인 거죠? 그쵸? 그러면 저희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이 영세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세금 계산서 합계표 열어놨으니까요. 들어가 주시고 우리 다시 불러드릴 땐 꼭 누구 눌러라? 새로 불러오기. 자, 그런데 전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분에 가야 우리 조금 전에 입력했던 자료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1이 공급가액은 1100인데 부가세는 90이죠. 네, 영세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갑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셔서 상단에 누구 눌러주셔라?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얘 누르면 세로 불러오기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영세로 입력했던 건 우리 원재료 사왔으니까 일반 매입 우리 아까 1,800 있었죠? 그 자리가 얼마로 바뀌어요? 2,000으로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 세금 계산서 수치분에 들어오는 유형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린 그 부분이 제가 세무사항 수업할 때 51과세 이렇게 얘기했던 거 다 뭐로 바꾸면 돼요? 21과세, 22 영세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건 24 이해됐나요? 그리고 수입은 25 그래서 앞에 5를 2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유형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 지금 반영되는 거 확인됐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예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면세에 대한 매입이에요. 자, 우린 전표 입력에 가시고요. 그리고 일자는 며칠로? 우리 22일로 가겠습니다. 22일. 자, 품위는 해당 사항 없고요. 유형은 일반을 놓고 시작할게요. 자, 관리부 유형규는 관리부용 도서 5권 8만 원에 우리 대형 출판사로부터 현금으로 구입하고 본사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전자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자, 그런데 여러분 4002번에 대형 출판사 거래처 등록해달래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어디부터 가시라고요? 거래처 등록. 그리고 얘는 누가 봐도 일반 거래처. 그리고 계산서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수다, 필수가 아니다? 필수. 그러면 구분은 뭐로 간다? 일반으로 가야 되겠죠. 자, 코드 자리 선택해 주시고 4002번 넣어주시고 그리고 대형 출판사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구분은 일반입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오셔서 120 그리고 985450 이런 면세 사업자는 이렇게 가운데가 구자로 시작해요. 네, 면세 맞네요. 자, 대표자 이름은 누구로 되어 있어요? 김영대 씨. 자, 그리고 업태는 도소매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종목은 출판사라고 줬네요. 출판사. 자, 이렇게 넣어줍니다. 다른 사항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은 전자로 지금 발급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자리, 여기 전자, 세금계산서 여부 자리를 무엇으로 바꿔놓으시면 반영으로 바꿔놔주시면 우리 입력할 때 전자 자리 여루 체크가 된다라는 거. 그럼 요거 다 되셨으면 엔터 쳐서 내려오셔서 마무리하시면 뭐가 된다?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402번, 아니 4002번 입력 끝났어요. 자, 그럼 거래처 등록이 끝났으니까 우리 어디에 가자? 전표 입력에 가자. 됐을까요? 네, 전표 입력. 그리고 일자 아까 22일 날 넣었던 부분에 우리 내용 정리하면 되죠. 구분에 가시면 매입부가세 몇 번이요? 5번 그리고 엔터. 자, 그리고 거래처는 대형 출판사 4002번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4002번 직접 넣을게요. 자, 전표의 유형은 1000번 매입 전표 넣어주시면 되겠죠. 사업장은 본사로 받아왔다고 했으니까 엔터. 자, 세무 구분은 열어볼게요. F2번 눌러주시고 면세에 해당되는 계산서를 받아왔다. 그럼 몇 번 쓰시면 돼요, 여러분? 23 면세 매입을 쓰시면 됩니다. 이게 계산서 매입이고요. 그럼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자, 사유 구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린 무슨 부분? F2번 눌러서 내용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유형 볼 때 매입 쪽에 가면 정말 글이 많아요 라고 했었잖아요. 뭐 지금 면제로 샀는데 의제매입 관련돼 있으면 공제율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 다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의제나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니죠. 네, 우리는 그냥 어디에서 관리부에서 쓸 책 사온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매입을 무슨 매입이라고 한다? 일반 매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 매입 선택하시고 확인. 자, 그리고 전자 여 그대로 둡니다. 공급가액은 얼마였죠? 여러분 5건 8만 원에 사왔죠? 그럼 우리는 8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액 자리는 등장이 안 될 거고요. 자, 부서는 우리 관리부에서 쓸 거예요. 사원 누구이고요? 유원규라고 넣어주시고요. 징빙은 자, 우리 F2번 눌러주시면 계산서입니다. 계산서이면 몇 번이요? 2번에 계산서라는 게 있죠. 네, 2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적용은 안 고칠 거고요. 여러분 돈은 뭐로 줬어요? 현금 구입하고 라고 했어요. 그러면 현금란에 8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우린 대변에 현금이 자동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적용 버튼 눌러주시고 이제 나머지 수정할 거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차변에 상품이 아니라 도서 인쇄비가 들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상품 146번을 도서 인쇄비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관리 보니까 몇 번? 826번에 있는 도서 인쇄비. 그런데 징빙이 또 지워졌으니 우린 징빙에 가서 2번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도서 인쇄비는 어느 부서에서 쓰는 것이다? 관리부에서 썼으니까 사용부서 관리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 대급금에 가서 봤더니 우리 지금 나온 부분들 사업장 그리고 세무 구분 그리고 사유는 일반 매입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고요. 공급가액 8만 원 들어왔습니다. 뭐 다른 거 더 수정할 건 없네요. 자, 그리고 대변의 현금 이 부분도 손댈 거 없죠, 여러분? 자, 그러면 저희는 헤드 쪽 강제로 라인 바꿀게요. 그러면 저장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여러분? 됐어요?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면세 매입이에요, 여러분. 자, 그럼 면세 매입은 당연히 계산사학계표에 들어올 거고요. 부가세 신고서에도 영향을 주는 자리가 있겠죠. 그러면 저희 계산사학계표를 좀 열어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관리에 계산서 학계표를 다시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신고하는 과세 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이다? 7월부터 9월. 자, 신고 방식은 사업장별 선택하시고 사업장 1000번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해당되는 과세 기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매출인가요? 매입인가요? 매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매입을 선택하시고 정기신고 맞습니다. 그대로 엔터합니다. 그럼 불로겠냐고 묻는 거니까 반드시 이해해 주시면 되세요. 자, 우린 전자였으니까 전자계산서 분에 우리 누가 8만 원이 들어오죠. 됐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요 부분이 지금 이 사람이 겸용사업자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과세 면세 다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에 가면 지금 이것도 반영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럼 매입세 쪽에 반영되는 자리가 있느냐? 여긴 다 부가가치세가 있어야 들어온 자리잖아요. 자, 그 또한 어디에 모인다? 과세표준에 모이겠죠. 자, 그래서 과세표준 자리에 들어가면 지금 어느 자리에 여기 세금 계산, 죄송해요. 계산서 수치금액 85번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에 들어와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안 들어온 이유는 뭘까요? 불로기 안에서요. 그러면 상단에 불로기 눌러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과표를 누를게요. 자, 과세표준 눌러주시면 85 계산서 수치금액에 8만 원 들어온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금액이 있는데 계산사학계표 작성을 안 하면 부가세 신고할 때 계속 오류 떠 여러분 서류 없다고. 그래서 작성을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까지? 면세까지 우리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들어가요, 여러분? 공제 못 받는다라는 얘기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매입부가세 불공제라는 걸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표 입력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이런 우리 계산사학계표는 이제 안 볼 거니까 얘는 닫을게요. 네, 계산사학계표는 무엇 하셔라? 닫기 해주세요. 뭐 필요하면 다시 열을게요. 지금은 필요가 없어서. 자, 그리고 전표 입력에 가시고 일자는 24일입니다. 그래서 24일 넣어주시고 우리 유형은 일반으로 시작할게요. 자, 관리부 유언규는 매출처 선물용 이러면 저거 딱 읽자마자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접대비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매출처 용어가 붙어 있으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접대비. 자, 선물할 선물 세트를 50세트 하나당 15,000원씩 주고요. 부가가치세 별도로 주식회사 제1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하고 근데 외상자 뭐 써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얘는 상거래가 아니에요. 미지급금 처리해야 되겠네요. 자, 본사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했대요. 자, 세금계산서 수취한 것 중에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사유가 있었죠. 네, 그 부분에 해당이 되면 무엇 하셔야 된다? 불공제 처리하셔야 된다. 자, 그럼 우리 구분란에 가서 뭐 하시면 될까요? 매입부가세 5번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에 가서 누구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제1한테 사가지고 왔답니다. 자, 그리고 전표의 유형은 뭐로 입력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그냥 매입 전표인 거죠? 네, 그래서 매입 전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0번. 자, 그리고 사업장에 가시면 우리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요. 1000번 그대로 엔터. 자, 세무 구분에 가시고 우리는 F2번을 눌러줍니다. 자, 그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불공제 부분은 24 매입불공제라고 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24번 매입불공제 선택. 그러면 신고 기준일 전표 입력한 날짜 자동으로 들어오고 사유 구분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사유 구분에 가셔서 F2번을 누르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했던 사유가 쫙 뜹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유는 뭐로 가셔야 되나요? 그럼 접대죠. 그러면 49번 자리에 오면 뭐가 있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라는 게 있네요. 그럼 49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자 받아왔으니까 여러분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공급가액은 50세트 곱하기 15,000원. 그러면 우리 얼마인가요? 75만 원인가요, 여러분? 네, 75만 원. 그래서 75만 원 넣어주시고 그럼 당연히 세액은 75,000원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자, 고정자산과표 관계없으니까 내려옵니다. 부서는 어디에서? 이게 매출처 선물용인데 관리부 유원규가 사서 넘겨주나 봐요. 그럼 우리는 관리부라고 그냥 넣을게요, 여러분. 사실상 관리부보단 영업부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 싶네요. 자, 사원은 유원규라고 넣겠습니다. 네, 회사는 이렇게 움직이나 봐요. 증빙은 세금계산서 받았죠? 1번 세금계산서 선택. 자, 우리 적유는 그대로 엔터. 돈 안 줬어요, 여러분. 네, 외상 구입했다고 했으니까 미지급금 자리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고 적용키를 눌러주면 우리는 상품부터 외상 매입금까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상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쵸? 자, 접대비 몇 번에 있는 거? 판매비와 관리비. 그러면 813번 접대비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넘어갑니다. 자, 요거는 시험에서는 현재까지 제가 봤던 건 AT만 냈던 것 같아요. AT라는 시험만. 자, 여러분 적요에서요. 코드돔 F2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요거는 시험에서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다 패스합니다. 근데 계정 적요 코드에 갔더니 거래처 접대비 신용카드, 거래처 선물대 미지급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 쭉 보이시죠? 그리고 뭐 경조사비겠고 자, 무슨 부분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결산을 한 다음에 법인세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접대비 같은 경우는 무제한으로 비용 인정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일정 한도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한도 규정에 또 접대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증빙 관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접대비 같은 경우는 증빙 관리할 때 이 적유를 넣어놔야 다른 프로그램하고 호환할 때 편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무사랑이라든지 스마트 A라는 프로그램 대부분 법인세 신고를 그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근데 ERP는 대부분 ERP 쓴 회사들은 외부에 모두 다 조정을 맡겨야 되거든요. 법인세 신고를.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가져다가 쓰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거 카드로 대금 결제했어요. 세금 계산서로 대금 결제했어요. 막 이런 거 물어봐요. 증빙이 뭐냐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무슨 부분?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는 모두 다 거래처 접대비, 신용카드 등으로 다 취급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업무에 가시면 이 적용도 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한 번쯤은 하셔야 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험은 거론하지 않으면 그냥 무엇한다? 우리 적용 채점 안 한다겠어요? 패스. 자, 증빙은 뭐로 가야 돼요? 우리 세금계산서 1번. 자, 그리고 프로젝트는 관계없어요. 사용부서는 우리 그냥 관리부에서 사왔다고 했으니까 관리부로 넣을게요. 네, 근데 제가 영업부가 더 적합하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에 갑니다. 여러분 지금 면세를 넣었을 때도 영세를 넣었을 때도 지금 54 불공을 넣었을 때도 부가세 대급금은 다 등장했어요. 여러분 계정 과목. 그죠? 등장 안 한 적 없어요. 다만 제가 얘기했던 우리 22 영세에 있던 거 그리고 면세 매입에 있었던 거 지금 얘기는 매입 불공제에 있었던 거 모두 다 금액란은 무엇이다? 0이다. 그쵸? 공란으로 들어오고 하단에 관리 항목 끌고 다니셔라. 자, 그러면 1000번 사업장에 24 불공이고 요걸 넣으니까 사유, 여기 사유 구분 꼭 넣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49번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 75만 원에 7만 5천 원으로 합계 82만 5천 원. 그래서 접대비 82만 5천 원, 그리고 우리 외상매입금 82만 5천 원 들어온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 더 손댈 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대변은 고쳐야 되죠. 우리 상거래가 아니에요. 그럼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뭐로 고쳐라? 미지급금으로 고쳐라. 그럼 미지급금으로 고쳐주시고 우리 증빙란 지워졌으니까 또 증빙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과목은 안 넣을 거고요. 우리 부서를 넣겠다라면 우린 그냥 관리부 넣어서 마무리를 할게요.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 그래서 분계는 최소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입력된 정보 갖고 뭔가 하는 문제를 내요. 근데 계산기 눌러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정보를 가져가서 전체를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계가 틀리는 건 안 돼요. 그래서 분계가 어렵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얘기만 물어봐요. 그래서 ERP는 사실 자격증을 땄는데 분계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뭐냐면 ERP가 분계 문제를 많이 내질 않아요. 그래서 많이 틀려요. 일할 때 계속 조금만 어려워지면 분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비용 분계는 잘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또 하나의 맹점으로 또 작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데이터 채점을 안 하다 보니까 분계 문제를 못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또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불공 얘기 끝냈고요. 그리고 요것도 정리할게요. 자, 세금계산서학계표라고 나오는 부분. 그러면 세금계산서학계표 가야죠. 네, 우리 매입 불공제로 입력하는 건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에 공제 못 받을 때만 그것을 하겠어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학계표에 가셔서 매입은 맞고요. 우리는 새로 불러올 거니까 불러오기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해하시면 조금 전에 불공제로 처리했던 부분이 우리 JD였죠, 여러분. JD 내용이 이 자리에 들어와서 금액이 바뀐 게 보일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세금계산서 학계표는 공제를 받든 공제를 못 받든 부가세가 0이든 다 모이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공제를 못 받으면 여기 계산사학계표 아래쪽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요거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서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라고 하는 메뉴 이름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업장 형태로 갈 거고요. 그리고 첨번 사업장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자, 기간은 2021년도 7월부터 2021년도 몇 월로 가자? 9월로 가자. 자, 그리고 정기입니다. 그대로 엔터. 자, 그럼 여러분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금액이 들어와야 되죠. 그죠? 여기 세금계산 글씨 보이고. 여러분 부가세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 별로 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럼 여기 금액이 안 들어오네요. 우린 또 뭐 해야 돼요? 불러오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상단에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자, 지금 점표에 입력했던 이런 내용도 불러올 건데 할 거냐라고 묻죠. 우리 부를 거니까 이해합니다. 우리 프로젝트는 얘기한 적 없으니까 신경 안 쓸 거고요. 그럼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의 매수는 한매 75만 원에 7만 5천 원 들어오죠, 여러분. 그리고 회계는 안 낼 거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회계 2급은 근데 회계 1급은 이것도 내요. 안분과 정산과 재계산. 그러면 혹여라도 여러분한테 내진 않았는데 입력된 정보를 찾으라는 문제가 혹여라도 시험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여기 금액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리고 내역을 보고 싶으면 이 자리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내역서로 바뀌어요, 여러분.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해됐을까요? 네, 그렇게 나와지는 거고요. 우리는 X 눌러서 또는 아래에 확인 눌러서 닫을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블 클릭. 여기 글씨 써 있어요.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내역은 탭이나 마우스 더블 클릭으로 이동해서 작업하세요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어디에 메뉴는 닫을게요, 여러분. 닫기 버튼 눌러서 매입세액 불공개 내역은 닫아주시고 부가세 신고서에 갑니다. 여러분 신고서에 가서 우리는 불러오기 해야 되겠죠. 그러면 불러오기 하시게 되면 세금계산서 받아왔으니까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한번 반영이 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에 들어오겠죠. 이해해 주세요. 자, 이해하시면 우린 접대비니까 일반 매입이 맞죠. 그래서 일반 매입에 2,075만 원으로 금액이 증가했어요. 75만 원 더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중에 75만 원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란 부분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가 되죠. 됐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부가세 신고서 3쪽에 세부가 있다고 하더라. 나 그거 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여러분 지금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창이 열려요. 그래서 세무사랑은 지금 이 역추적을 안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커서를 두면 이 자리에 열어줬던 거예요. 그런데 ERP나 스마트 A는 이 자리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3쪽의 내용을 이렇게 팝업 창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정리 끝났고요. 자, 그 다음 누구를 정리하자. 이제 마지막이겠네요, 여러분. 카드 매입이요. 자, 카드 매입으로 내든 현금 영수증 매입으로 내든 크게 다를 건 없죠, 여러분. 유형만 달라질 거니까. 그러면 내려가서 무슨 부분? 우리 매입부가세 카드라는 걸 시작해 볼게요. 자, 일자는 8월 26일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전표 입력에 26일을 입력하고요. 자, 품위는 입력 안 할 거고 유형은 일반 선택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관리부 유한규는 인천지사 자재부에서 요청한 원재료 1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자, 이를 주식회사 미래로부터 구입하고요. 국민카드, 법인카드로 결제했대요. 원재료 카드 매입하신 거 문제 없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입처가 주식회사 미래예요. 그럼 법인이죠. 법인은 당연한 일반 과세자죠. 매입세 공제받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구분란에 가셔서 우리 5번 매입부가세 선택하시고 자, 그리고 거래처에는 미래라는 회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전표의 유형은 일반 매입 1000번을 넣어주시고 매입 전표. 자, 그리고 사업장 그대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어디에 세무 구분에 가서 우리 F2번 누를게요. 우리 카드 임대 과세 매입 공제받는 거. 그럼 여러분 지금 카드 매입이라는 거 27번 보이시죠? 네, 요 부분. 현금 영수증인데 공제받을 수 있는 거면 28번 쓰시면 되고요. 자, 27번 카드 매입 넣어주시고 자, 신고 기준일 동일하게 가겠습니다. 공급가액은 우리 매출처럼 똑같이 무엇으로 간다? 카과나 현과나 다 무엇으로? 부가세 포함금액. 그러면 110만 원 넣어주시면 100만 원에 10만 원 구분이 됩니다. 자, 고정자산 매입은 아니니까 넘어옵니다. 자, 부서는 어디에 여러분? 자재부에서 쓰는 거죠. 네, 자재부. 사원 이름은 별도로 안 줬으니까 넘어옵니다. 증빙은 신용카드예요. 그럼 F2번 눌러주시면 신용카드. 우리 법인카드 결제했네요. 그럼 몇 번? 8번. 자, 8번 선택하시고 그리고 내려오세요. 자, 여러분 우린 누구한테는 돈은 줬고 미래한테는 돈은 줬고 누구한테 돈은 아직 안 줬다? 카드사한테 돈 안 갚았죠? 국민카드에. 그래서 미지급금란에 금액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여기 금융거래처에 우리 F2번 눌러서 누구요? 국민, 카드, 법인을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적용. 그러면 또 전표가 쫙 열리죠. 자, 근데 우리 또 원재료예요. 그럼 여러분 146번 상품을 149번 원재료로 무엇한다? 변경한다. 자, 근데 증빙이 또 지워졌죠, 여러분? 자, 그럼 증빙란에 가셔서 우리는 8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품명과 수량과 우리 타계정 그리고 단가는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부가세 대급금 자리에 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요거 입력 문제 냈더니요. 추가적인 자료를 넣어서 뭔가를 조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더니 아니 아무리 넣어도 자료가 반영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데 이 자리가 빠지면 안 돼요. 결제카드. 이 자리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쪽에 있는 부분에서 쭉 내려오시면 자 1000번 사업장 맞죠? 네, 그리고 우리 신용카드 매입공제이니까 27 카과까지는 잘 넣었어요. 자, 신고 기준일도 올바르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제카드가 빠져 있죠. 이게 공란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결제카드에 가셔서 F2번 눌러주시면 우리 지금 매입으로 등록했던 카드가 조회가 돼요. 그러면 우리 국민카드였으니까 국민카드 선택하시고 확인. 그래서 이 부분에 결제된 카드를 꼭 넣어주셔야 우리 뭐가 된다? 연동이 돼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실 것. 자, 그리고 공급가액은 100만 원에 세액은 10만 원. 자, 우리 고정자산 과표는 해당사항 없으니까 그대로 엔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이거 상거래예요? 상거래가 아니에요? 원재료 차변에 있죠? 상거래예요. 그럼 대변에 외상매입금은 그대로 두는 게 맞아요. 또 미지급금은 고치지 마시고. 자, 외상매입금 그대로 둡니다. 다만 코드 자리에 미래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카드사 넣어줘야 되죠? 자, 그러면 카드사는 국민카드였죠. 그래서 국민카드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거래처 바꿨더니 우리 아래쪽에 있는 뭐가 싹 지워졌어요? 부서가 또 지워졌어요. 자, 내려오셔서 우리 부서는 누구로 넣어주자? 자재부였죠, 여러분? 네, 자재부로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 그래서 이런 거 실수하지 마셔야 되겠죠. 카드사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반영되는 장부까지 보고 수업은 잠깐 종료했다가 다시 또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어디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과 관련된 서류에 가야 되겠죠.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과 관련돼서 여기 서식에 같이 붙어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신용카드 발행 집계표 슬래시 수치 명세서라고 되어 있는 걸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가셔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수치 명세서에서 자, 사업장으로 가시는 거 맞고요. 그리고 1000번 사업장입니다. 기간은 2021년도 7월 며칠로 가자. 7월부터 몇 월? 9월까지. 자, 그러면 9월까지 조회해 주시고 정기입니다. 자, 여기서 조심하시라는 거 하나 더 있었죠. 현금 영수증은 현금 영수증 수치 명세서에서 조회해야 집계가 되고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에서 집계해야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불러오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신용카드 등 수치 명세서에 우리 8월 26일자 입력한 금액이 들어오죠. 그리고 우리 무슨 카드로 체크가 돼요? 사업용이라고 체크되는 거 보이시죠? 우리 이거 사업용 카드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지는 부분. 만약에 이 사업용 카드가 체크가 안 되면 일반 카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제 카드라든지 이런 내용 정확하게 넣어서 관리하셔야 된다는 것.
그럼 요 부분은 부가세 신고서도 봐야죠. 자, 부가세 신고서에 가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밖에 공제 매입이라고 하는 14번 자리에 들어오겠네요. 자, 상단에 불러오기 버튼 눌러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그 밖에 공제 매입에 100만 원에 10만 원 들어오죠. 자, 얘도 세부적인 서류 3쪽 내역을 보고 싶다. 더블 클릭.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치명세서 제출분, 일반 매입, 고정자산 매입 이렇게 구분되어 있네요. 우리 일반 매입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100에 10만 원 들어온 거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데이터 채점이 아니어서 전표를 입력해서 분계를 보겠다라는 건 사실 못해요. 그리고 그 분계를 본인들이 채점하고 싶다. 그럼 다 어떻게 낼 거냐면 사지선대에서 올바른 분계를 찾아라. 이렇게 낼 거예요. 그래서 전표 입력을 내면 입력하시고 지금 제가 계속 조회해드렸죠. 그 조회에 가서 데이터를 조회해서 1, 2, 3, 4에서 찾는 문제를 내요. ERP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공부할 때 왜 장부조회라고 해서 해보신 게 있을 거예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많아요. 근데 전산회계는 입력은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전산회계는 장부조회 문제는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절대로 답이 다르게 나올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입력한 전표는 아예 영향을 안 줘요. 대체적으로 해서 전표 입력 문제가 7월부터 12월 사이에 내고요. 그리고 장부조회는 1월부터 6월 쪽으로 내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내가 입력한 전표가 틀렸다 하더라도 장부조회는 틀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 ERP는 틀리겠죠, 여러분. 내가 잘못 넣으면 자료가 엉뚱한 데 가요. 그래서 입력해서 조회하는 문제를 많이 낸다. 이렇게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쉬고 저희 다음 강좌에서는 여러분 부가가치세 관리라고 했던 부분에 가서 한 번 더 부속도를 점검하고 새로운 거 추가해서 가져갈 거 추가하고 마무리할게요.